IBK 기업은행 주가 흐름은 앞으로 내놓을 배당 정책에 따라 변곡점을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특성상 기획재정부, 즉 정부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이 배당을 실시하면 대부분이 정부 세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일반 주주들에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일반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고 정부는 적게 가져가는 차등 배당을 실시해왔는데, 최근에 결정된 2020년도 현금 배당은 차등 배당이 없이 동일한 배당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금융지원 등에 활용해야 될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기업은행에서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기 위해 차등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작년에 정부 대상으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정부의 지분율은 높아졌고 전체 주식수가 크게 늘어서 일반 주주들의 기업은행 주식 가치는 희석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등 배당까지 실시하지 않으면서 일반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셈이죠. 기업은행이 실시한 2018년과 2019년 현금 배당은 일반 주주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정부가 좀 더 조금 가져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2020년도 현금 배당은 일반 주주와 정부 모두 똑같이 470원 정도를 가져가면서 일반 주주가 받는 몫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업은행 주가는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9,000원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이던 2020년 1월 만원 초반대에서 사태가 본격화됐던 3월에 5,000원대로 반토막이 났고, 이후 주가가 점차 상승했지만 결국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은행이 올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성향을 내놓을 수 있고 차등 배당을 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업은행이 이른 시일에 일반 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가 회복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혁신금융 분야에서 성과를 내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은행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과 같은 요소가 단기적 주가 흐름에는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기업은행이 실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성장세를 이어가서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주가 상승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한국판 유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소재 부품 장비 같은 한국판 유지의 핵심 산업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종원 행장은 이런 유망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판 유지의 성공을 돕는 동시에 투자 성과를 거둬서 새 성장 동력도 확보하는 혁신금융을 새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업은행 실적과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인데, 결국 이런 혁신금융 분야에서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앞으로 기업은행 주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확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규 고객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일도 윤종원 행장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을 공급하는 금융지원에 힘을 실으면서 결국 지금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통해서 기업은행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고객이 나중에 기업은행에서 더 많은,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중요한 고객 기반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종원 행장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바라보고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은 장단점이 있어 실익이 문제점을 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당분간 지금 체제에서 자회사와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 윤종원 행장은 최근 진행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회사별로 강점을 활용하는 원 IBK 금융서비스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업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일반 금융지주사와 같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계열사들의 협업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꾸준히 나왔고, 기업은행 측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종원 행장이 이런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은행과 자회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건데요. 윤종원 행장은 IBK 캐피탈, IBK 투자증권, IBK 연금보험 같은 비은행 자회사를 키워서 기업은행이 이자이익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사업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최근 이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육성을 위한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행의 이자이익으로는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유지하고 또 성장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건데요. 기업은행과 자회사의 협업은 정부 한국판 뉴딜하고 맞물려서 친환경, 디지털 이런 신산업 분야 기업에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BK 캐피탈, IBK 투자증권 이런 계열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신생기업 분야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금융 분야 노하우를 기업은행의 체계적인 신생기업 육성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 또 기업은행과 자회사도 이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성장 기회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종원 행장이 추진하는 이런 변화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정부 한국판 뉴딜에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은행과 자회사가 원 IBK 전략으로 시너지를 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에) 취임한 윤종원 행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 때문에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낙하산 인사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최근까지도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요소인 만큼 윤종원 행장이 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고 오히려 이런 경력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 큰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안고 행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 행장이 기업은행의 체질 개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자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청와대 관료 출신으로 정책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또 정부의 뜻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윤종원 행장은 청와대에 근무할 때부터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윗선에 뭔가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인 보고로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매우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장에 오른 뒤에는 영업점 그리고 거래 중소기업의 영업 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 경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종원 행장은 국무회의 같은 자리에서 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기의 실력 그리고 결과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보였는데요. 기업은행이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 기업 가치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 앞으로 윤종원 행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종원 행장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은행 노사관계 개선입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그동안 윤 행장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습니다. 우선 윤 행장이 처음 선임됐을 때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면서 노조가 출근 저지 운동을 벌여서 장기간 윤 행장이 정상 출근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 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노사가 대립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마찰이 더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노조는 윤 행장이 취임할 때 약속했던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체 파업 같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에서 추천한 사회이사를 기업은행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윤 행장이 노조의 이런 요구에 확실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노사관계도 악화한 상태로 이어져서 앞으로 기업은행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윤 행장이 이런 여러 걸림돌을 넘고 노사관계를 봉합해 안정적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행장은 최근 서면 간담회에서 지난해 건설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많은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올해는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른 시일에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을 비롯한 여러 노사 화합 방안이 추진돼 중장기적으로 윤 행장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